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생명존중팀장 김정재입니다. 네, 복지정책과의 공혜정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이 네. 좋아 보이네요. 어제 저녁에 많은 걸 먹어서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제 오늘은 네.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살 경로 탐색이란 거를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청년의 자살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아니, 자살 경로 너무 잘 알려주시면은 막 이렇게 또 따라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찾아서 그때 개입해서 잘 도와주자, 잘 예방하자, 네네. 이런 거지. 이게 따라하고 싶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네. 이 경로라는 것은 내가 그 경로를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패턴을 따라가는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더 발견하고 그걸 쉽게 도와주자. 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리부검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심리도 부검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부검이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신 분 네. 근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사인을 밝혀내기 네. 위해서 이건 이제 신체를 부검을 하는 건데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자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의 상태, 자살 사망 상시의 마음의 상태를 부검을 해서 왜 죽었고 어떤 경로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그런 걸 발견해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자살 예방을 과학적으로 좀 하자. 아,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살이 많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센터가 또 생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자살하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이 12명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평균이 1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자살하시니까 이건 어떤 병의 형상이니까 제대로 한번 과학적으로 이제 부검을 해서 치유하고 개입해서 예방을 하자. 네. 취지에서 이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제 결국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의 어떤 자살 경로, 어떤 자살 패턴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연령대별 자살 경로.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20대와 30대를 하는 거고, 다음에는 40대와 50대, 이렇게 중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20대 한번 보시죠. 스트레스 네. 원인이 뭔가요, 20대? 아, 정말 이 꽃다운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렇죠. 많이 안타까운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살 사망의 경우에는 연애, 그렇죠. 연애 관련 스트레스하고 관련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 20대 자살자의 경우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되면서 또 진로와 관련된 정신건강 어려움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20대 다 겪어보셨죠? 네. 그때는 이제 그 연인 관계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또 이제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성장기 이제 부정적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자살하시는 분 중에. 요런 뭐 연애가 잘 발전이 안 됐다거나 그런다고 모두 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닐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 이전부터도 그렇죠. 어떤가에 또 관련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연애 실패라고 해서 다 자살하는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심리 부검을 해봤더니 성장기에 부정적 경험, 예를 들면 방임이라든가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학교, 또 직장 문제에서 가족 불화, 또 학교 및 직장 부적응, 또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 계속 이어지나 봐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상처가 있다고 그 상처가 제대로 치료가 돼야 하는데 상처를 안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정신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연애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힘든 상태에서 그래서 또 너무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심을 하게 될 수 있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을 받아도
이게 내가 사람 받고 있는 건가 사기를 당하는 건가 헷갈리는 사람도 네. 있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연인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가고 결국은 이제 자살에 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20대 K 남씨, K 씨는 예, 이게 이제 한 그 사례를 여러 가지 패턴에 비슷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하는 그 보형을 패턴화한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직장 문제로 군인이라든가 또 직장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 직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네. 또 왕따를 좀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는 갔지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게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의존적으로 막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자가 싫어하죠. 그쵸.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실연을 당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또 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0대 자살 예방 대책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건전한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아픔이라도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실현당했다 내 친구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다 보면 실현을 누구나 당하잖아요. 그쵸. 한두 번쯤 다 당해봤잖아요. 아유, 한두 번이라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걸 자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이제 대인 관계나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까 청소년 시기에 어떤 왕따라든가 따돌림 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그때 딱 이렇게 전문가 통해가지고 그렇죠. 상담만 받았어도 그래서 이제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치료를 하고 가야죠. 치료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 치료를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면 그것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저희 저거 포스터 또 안 갖고 오셨어요? 근데 누구나 안 저는 마음 건강 검진 사업이 네.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 네. 이제 정신 건강 교육 이게 이제 그 예비군 교육 가면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짜증을 내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게 필요하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한테도 저 교육이 좀 의무화되어 있나요? 우리 생명사랑학교라고 해가지고 꼭 의무는 아니지만 요새는 학교에서는 의무예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또 해주시고. 해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학교도 가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그런 대학에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랑 MOU를 우리 관내 대학교 다 했어요. 체결을 했어요. 정신건강 업무 협약을 해서 우리 뭐 대학교 서울과기대도 있고 네. 삼육대도 있고 또 광운대, 서울여대, 인덕대 또 여기 어디죠 또? 신학대학 저기 성서대학 성서대. 네, 다 이게 우리 MOU를 했거든요. 학교도 많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속 협력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나가서 또 자살 예방 교육도 하고 정신건강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대의 자살에 대해서 자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자, 30대 우리 주인님도 30대 아니세요? 마지막 30대다. 나도 30대가 엊그제 같은데. 네. 30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직업 관련 어려움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힘들고 근데 열린 또 그 취업처는 없고 그렇죠. 쉽지 않죠. 요즘도 더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업무가 너무 이제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에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나같이 이상한 팀장 만나면 또 힘들고. 상사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동료 후배 다 그렇죠. 뭐 인간관계. 네, 어떤 대인관계. 사람일지 모르는 거니까 대인관계 문제도 생길 거고 또 그 너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또 믿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대출 또 영끌해가지고 대출을 하셔가지고 곧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다가도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우고 나가서 그쵸. 사업을 하는데 했는데 안 쉽지 되고. 않고 또 이 찌질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를 막 엄청나게 막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안 그게 또 되고 이게 뭐. 쉽지 않잖아요. 이게 1%만 되는 거니까 이게 찌질한 삶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좀 평생 이게 찌질한 삶이 쉽게 벗어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90%는 찌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찌질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찌질한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고 막 비투하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 자살 경로, 자살 패턴을 좀 봤더니 52.6%가 성장기에 외상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네. 생애 스트레스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들의 이제 반 정도가 이제 가정 폭력, 잘 해결하지 못한 분들의 반 정도가 이런 성장기 외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면에서는 뭐 취업 준비 어려움, 또 구직 난행, 또 직장 내 관계 어려움, 또 직무 스트레스, 또 최근에 보면 뭐 그 공군과 해군의 그 직장 내 성희롱, 뭐 성추행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관계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정신건강 문제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 이 찌질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비틀나 막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망해버렸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엄청 회사는 어려운데 다니기 싫은데 또 빚은 또 갚아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우울과 불안, 또 수면 장애, 또 알코올 사용 장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자살로 가는 경로가 된다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이제 심리 부검 사례를 보면 여기는 이분은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이 아이고. 들어왔는데 처음엔 적응하는 것 같았는데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된 거예요. 적응 안 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직원들한테 다른 동료들한테 조금 피해를 주니까 좀 핀잔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이게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30대 자살 예방 정책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고용주의 관심과 제도 마련. 그렇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것 같아요. 유연한 조직 문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게 30대 대부분 직장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문제는 그 약한 신입 직원이라든가 낮은 단계인 그 직원 30대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네네. 직급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할 수가 없는 한두 사람이 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뭐 바꿀 수 없는 건 팀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또 고용주 또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가장 큰 이제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군이나 해군이 욕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그 매뉴얼대로 처리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욕먹는 것처럼 그런 공정한 신속한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네. 생각되고 또 주기적인 정신건강 상담 이게 팀장을 못 바꾸잖아요. 이상한 팀장을. 그럼 내 마음을 바꾸는 거는데 내 마음을 내 스스로는 잘 못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마음건강 검진 사업처럼 정신과 의원 가서 마음의 교정을 좀 하고 마음의 스케일링을 좀 해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빨을 열심히 닦는다고 닦는데 이 치과에 가보면 이제 그 스케일링 할 때 보면 네네. 엄청 많이 해요. 많이 깊이까지 닦으라고 그러면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좀 이상한 팀장, 과장 때문에 마음의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신과 의원에 가서 깔끔하게
스케일링도 받고 또 마음의 교정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30의 자살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겪는 그 고통, 삶의 패턴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는가, 언제 개입을 해야겠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쁜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